네, 왜 강 씨 같은 성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건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우선 이번 사건 전에도 강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, 이런 경고가 나오진 않았습니까? 네, 지난해 6월에 남부지법이 강 씨에게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내린 결정문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. 네.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강 씨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었습니다. 법원은 성폭력 범죄가 습관적이고 재범,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네, 법원이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법무부가 1대1 감독을 왜 안 한 겁니까? 네, 전자장치 부착법에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1대1 감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. 하지만 강 씨가 아동,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. 법무부 내부 지침상으로 성범죄 횟수가 3차례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데 네. 강 씨의 성범죄가 2차례라 이 역시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. 강 씨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. 해당이 안 된다, 그 네, 얘기죠? 맞습니다. 네, 법무부는 강 씨가 또 집중 감독 대상이었다고 밝혔는데요. 예. 올해 5월부터 살고 있는 곳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을 했지만 역시 재범을 막을 정도로 관리하지는 못한 네.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신상 공개 대상도 아니라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2011년 4월에 도입이 됐습니다. 2013년 6월에 관련법이 개정됐을 때도 소급, 즉 이전 범죄자까지 공개할 수 있는 건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. 강 씨는 2006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예. 빠졌습니다. 1대1 감독과 신상 공개라는 그물망이 강 씨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. 제도가 있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전자발찌 끊기 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다는 사실도 오늘 알려졌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? 네, 강 씨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보호관찰 직원은 27일 0시 14분에 강 씨가 외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는데요. 20분 뒤에 강 씨가 귀가한 걸 확인하자 집안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1차 피해자는 이미 전날인 26일에 숨져 있었고 예. 시신도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처음에 더 엄격하게 조사를 했다면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네, 법무부는 뭐라 그러던가요? 네, 법무부는 밤이 늦어서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. 바로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.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예. 자,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이제 도주를 했는데 처음에 이동 경로 파악하는 게 어려웠잖아요. 이런 걸 대비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된 게 없나요? 네, 서울시의 25개 구 가운데 법무부의 위치 추적 시스템과 지자체 CCTV가 실시간으로 연계된 곳은 11개 구에 불과합니다. 예. 그런데 강 씨가 범행을 한 송파구는 이 CCTV 실시간 조회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최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더 애를 먹었고 그 추적에도 공백이 생긴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.